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습니까? 혹시 삶은 계란을 드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장을 그리고 어쩌면 심장까지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완전 식품이라고 부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고르게 들어있는 훌륭한 음식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계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계란과 함께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저는 최태현이라고 합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로 20년 넘게 신장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반복해서 목격했습니다.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믿었던 분들이 사실은 잘못된 식품 조합으로 인해 신장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나쁜 음식을 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좋은 음식을 잘못된 방식으로 드셨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계란을 드실 때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4가지와 반대로 계란과 함께 드시면 신장과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대 이후에 계란을 가장 현명하게 드시는 5가지 원칙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통해 확인된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먼저 왜 이 문제가 특히 60대 이후에 더 중요한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응급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68살의 남성 환자가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환자의 맥박은 거의 잡히지 않았고 의식도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대기하던 가족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버지는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십니다. 매일 아침 건강하게 드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저는 환자의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하면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고 신장 기능 지표 역시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환자가 평소에 특별히 나쁜 음식을 드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같은 식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삶은 계란 2개와 찐 고구마 1개, 가족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규칙적인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아침 식사가 문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그 식단이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신장에 부담을 쌓아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정수기 필터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불필요한 물질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60년, 70년 동안 쉬지 않고 작동해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성능 좋은 필터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사구체, 즉 혈액을 거르는 아주 작은 혈관 필터들이 점점 딱딱해지고 혈액 정화 능력이 서서히 감소합니다.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신장 기능이 절반 가까이 저하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장이 이미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내십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잘못된 음식 조합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쉽게 처리하던 것들을 나이가 든 신장은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약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을 관리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계란과 감입니다. 감은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많은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과일입니다. 식사 후 후식으로 홍시나 단감 하나를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계란을 드신 직후에 감을 함께 드시는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70이 넘으신 한 여성 환자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박순희 씨라는 분이셨는데 평소 위장이 약하셔서 고기 대신 계란으로 단백질을 보충해 오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삶은 계란 2개를 드신 뒤 잘 익은 홍시 하나를 후식으로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자 명치 부근에서 심한 통증이 시작되었고, 나중에는 허리 뒤쪽까지 통증이 퍼졌습니다. 결국 가족이 병원으로 모시고 왔고, 검사 결과 위안에 딱딱하게 굳은 덩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위석외식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부드러운 계란과 달콤한 감을 먹었을 뿐인데 왜 위 속에서 돌 같은 덩어리가 생길 수 있냐고요? 그 이유는 감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탄닌은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결합하면서 점점 단단하게 굳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계란을 드신 직후 감을 드시면 위 안에서 탄닌과 단백질이 결합해 덩어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의 운동이 느려진 60대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덩어리가 커지면 음식이 위에서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심한 경우 구토나 탈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탈수가 생기면 신장에도 큰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란을 드신 후에는 최소 2~3시간은 감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많은 분들이 정말 놀라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계란과 고구마입니다. 계란과 고구마는 그동안 건강한 아침 식사의 대명사로 알려져 왔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거나 건강을 챙기려는 분들이 가장 자주 선택하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부드럽게 삶은 계란과 따뜻하게 찐 고구마는 먹기도 편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보다 더 건강한 아침 식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고구마에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근육 수축을 돕고 신경 신호를 조절하며 건강한 사람에게는 혈압을 낮추는 긍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한 신장은 혈액 속 칼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과잉된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 배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칼륨 혈증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가장 먼저 심장에 영향을 줍니다. 심장의 정위 신호가 불안정해지면서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고 심한 경우에는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 뚜렷한 경고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평소처럼 식사하고 평소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급실에서 쓰러지셨던 그 환자분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드시던 찐 고구마가 약해진 신장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한 칼륨을 조금씩 쌓아 온 것입니다. 고구마 자체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 특히 60대 이후에는 고구마의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계란과 매일 같이 드시는 습관은 제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사구체 역과율 GFR과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조합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계신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계란을 드신 직후에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따뜻한 녹차나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정말 일상적인 습관입니다. 속도 편안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루틴을 즐기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계란을 드신 직후에 진한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은 영양 흡수 측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와 커피에 들어있는 탄닌 때문입니다. 앞서 감 이야기를 하면서 탄닌을 언급했는데 여기서도 같은 원리가 작용합니다. 탄닌은 철분이나 단백질 같은 영양소와 강하게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계란에는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계란을 드신 직후 차나 커피를 마시면 탄닌이 이 영양소들과 결합해 흡수가 어려운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결국 몸에 좋으라고 드신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철분 흡수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 생길 수 있고 흡수되지 못한 물질들이 많아질수록 신장이 이것을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신장은 이미 하루 종일 혈액을 정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필요한 부담까지 더해지면 장기적으로 신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계란을 드신 뒤에는 최소 1시간 정도는 차나 커피를 피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신 미온수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소화를 돕고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조합은 뼈 건강을 위해 일부러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 아침 식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계란과 우유를 동시에 드시는 습관입니다. 삶은 계란과 따뜻한 우유 한 잔,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완벽한 조합처럼 보입니다. 특히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이 조합을 꾸준히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란과 우유를 동시에 많이 섭취하는 것은 신장 건강을 생각할 때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황성분이 비교적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황성분이 소화 과정에서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합이 반복되면 일부 경우에 체내에서 잘 녹지 않는 형태의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 물질이 신장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작은 결정 형태로 남아 신장 결석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결석이 생기기 쉬운 체질이거나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 위험성이 더 높아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소화 부담입니다. 계란과 우유는 모두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많이 드시면 위장은 이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 위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칼슘이 위산과 결합하면서 실제로 뼈에 흡수되는 칼슘의 양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뼈 건강을 위해 선택한 식사가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유와 계란이 나쁜 음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 음식 모두 훌륭한 영양식품입니다. 다만 시간을 나누어 드시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셨다면 우유는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드시거나 저녁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는 방식으로 조절해 보십시오.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신장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계란을 아예 안 드시는 게 낫지 않냐고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란은 여전히 매우 훌륭한 식품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조합과 방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계란과 함께 드시면 혈관을 보호하고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식탁에서 이미 자주 볼 수 있는 친숙한 재료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좋은 조합은 계란과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계란볶음은 간단하고 맛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이미 즐겨 드시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단순히 맛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장과 혈관 건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우리 몸의 혈관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혈관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지며 이 과정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과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생으로 먹을 때보다 열을 가해 조리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가열에 의해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라이코펜이 더 잘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계란이 함께 들어가면 더욱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계란의 노른자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 성분이 라이코펜의 흡수를 크게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소라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조금 두른 뒤 토마토를 먼저 살짝 볶고 그 다음 계란을 풀어 가볍게 저어주면 됩니다. 아침 식탁에 이 음식 하나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좋은 조합은 계란과 양파입니다. 양파는 흔히 요리의 향을 더해주는 재료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양파는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퀘르세틴은 혈관 안쪽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혈액이 지나가는 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 벽에 불필요한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드실 때 콜레스테롤 걱정을 하십니다. 이때 양파의 퀘르세틴이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은 수많은 미세한 혈관으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혈관 상태가 나빠지면 신장 기능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혈관이 건강하면 신장도 훨씬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계란과 양파를 함께 조리하면 계란의 단백질 영양과 양파의 혈관 보호 효과가 서로를 보완하는 좋은 조합이 됩니다.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계란찜을 만들 때 잘게 다진 양파를 넣거나 계란을 볶을 때 양파를 먼저 익혀서 함께 조리하면 됩니다. 충분히 익힌 양파는 매운맛이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올라와 음식의 맛도 훨씬 풍부해집니다. 양파 반개. 정말 작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 혈관 건강에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조합은 계란과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많은 영양 전문가들이 높이 평가하는 채소입니다. 그런데 신장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채소 자체를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채소에는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브로콜리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매우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설포라판은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체내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을 줄이며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내면서 다양한 노폐물과 독소에 노출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반복적인 염증 반응이 쌓이면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서서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이 여기에 더해지면 또 다른 장점이 생깁니다. 계란에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셀레늄 역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계란의 셀레늄이 함께 작용하면 서로의 효과를 보완하면서 몸의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를 조리할 때는 너무 오래 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삶으면 좋은 성분이 물속으로 빠져나갑니다. 살짝 찌거나 짧게 데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조리한 브로콜리를 삶은 계란과 함께 드시면 식감도 좋고 영양 균형도 잘 맞는 훌륭한 식사가 됩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식탁 위에 브로콜리가 훨씬 더 가까이에 있는 해답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란을 건강하게 드시기 위한 5가지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계란을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의 방어 능력과 전반적인 면역 기능이 젊었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날계란이나 반숙 계란에 포함될 수 있는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낮아집니다. 계란 껍데기에는 살모넬라 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충분히 익을 때까지 조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가능하면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조리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많이 사용해서 높은 온도에서 오래 튀기거나 굽는 방식의 조리법은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최종 당화산물 에이짓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조리한 계란이 소화도 쉽고 신장의 부담도 적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하루 계란 섭취량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계란이 좋은 식품이라고 해서 많이 드실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2개 정도면 필요한 단백질과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이 그 대사 산물을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에 대해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계란은 가능하면 아침에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하루 동안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반면 늦은 밤에 계란을 많이 드시면 소화 과정이 길어져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도 우리 몸의 장기는 회복 작업을 합니다. 신장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저녁 이후 과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원칙은 계란을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냉장 보관 시에는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두십시오. 둥근 부분에 공기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보관해야 신선도가 더 오래 유지됩니다. 또한 계란을 보관하기 전에 물로 씻는 것은 피하십시오. 껍데기의 보호막이 제거되면 세균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란을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할 4가지 음식 조합이 있습니다. 계란을 드신 직후 감을 드시면 탄닌과 단백질이 결합해 위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란과 고구마를 매일 함께 드시면 칼륨이 쌓여 신장과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계란을 드신 직후 차나 커피를 마시면 철분과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계란과 우유를 동시에 많이 드시면 신장 결석의 위험이 높아지고
칼슘 흡수 효율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계란과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조합도 기억해 두십시오. 토마토와 함께 조리하면 항산화 성분의 흡수가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계란을 건강하게 드시기 위한 5가지 원칙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익혀서 드시고 가능하면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십시오. 하루 2개 정도의 적당한 양을 유지하시고 아침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뾰족한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두십시오. 여러분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몸이 나빠지는 것도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면 몸이 좋아지는 것도 똑같이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 혈액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특별한 약을 더 쓰지 않았는데도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서 계란을 어떻게 드실지에 대한 작은 선택, 그 변화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신장 기능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래도록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